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죠.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처음이신가요? 오랜만이신가요? 지금 두 번째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와는 네네. 이제 처음 연결이 됐는데 반갑고요. 네네. 요즘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부의장님 지난달에 불출마 선언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예.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시대에 있는 후배들에게 네.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선배의 입장이고, 제가 불출마함으로써 제가 태어난 이 용인과 경기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라는 믿음에서 예. 이번 선거에는 불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못다 이룬 뭔가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 제가 못다 이룬 것은 저 대신 출마한 후임자 우리 의원들께서 이어서 마무리를 해줄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 그렇게 하라고 또 소통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특히나 또 용인 특례시로 네네. 거듭나면서 조금 더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랄까요? 약간 네네.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련이 됐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더 욕심이 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뭐 좀 임계점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불출마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제가 다른 인터뷰 찾아보니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네. 어떤 예. 겁니까? 제가 4년 전에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아내가 네. 좀 정치가 힘드니 출마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딱 한 번만 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속을 또 지키게 돼서 좀 좋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 우리 후배 능력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은 훗날 만약에 딱 한 가지로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정치인, 좋은 남편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하는 것도 작은 정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남편으로 남는다면 뭐 훌륭한 또 좋은 정치인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좋은 남편으로 남고 싶습니다. 현답이시네요. 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지방선거가 이번에 보궐선거랑 함께 치러지고 또 보궐선거가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현상이 최근에 펼쳐지면서 네네. 약간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곳들도 있어요.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만큼 이번에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또 대선 후보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대선의 제2라운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 당에서 유력했던 대선 후보님과 또 저쪽 당의 또 대선 후보님이 지역구는 다르지만 그래서 출마를 해서 아마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좋은 하나의 좀 볼거리,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연히 우리 당에서 이기겠죠. 그 지방선거 후보자분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뭐 공약이라던가 등가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지방의회가 이제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번 지선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선에 대한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대선 주자들 때문에 좀 퇴색이 되는 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염원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선거 문화랄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바뀌어야겠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선거 문화가
좀 지방 분권 시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지방 분권에 맞춰서 지방 분권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지방 선거도 좀 관심을 갖도록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뭐 강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강역의원, 기초의원, 그다음에 또 보궐 선거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갖고 있죠. 예. 네, 혼란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탁월한 선택과 또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잘 치러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투표장 가시게 되면은 투표 용지만 해도 꽤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힘쓸 분들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지역에서 도서관도 주민 뜻대로 만들 수가 없다.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저도 뭐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수많은 벽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8년 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도시 환경위원회 등 여러 4군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봤는데요. 그 부서들의 그 칸막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용인시의 경우는 뭐 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용인시를 떠올리자면 첫째가 그냥 난개발의 온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난개발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등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부 주도의 뭐 예를 들자면 뭐 정부 주도의 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각 기초단체의 그 하나하나의 그 단체의 그 입장이 있고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국가 발전이라는 정책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그 불균형이라든가 그 성장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용인시는 용인시에 맞는 그런 정책 개발이 있고 중앙정부도 용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분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듯이 도서관을 짓는데 그러면 용인시에다 도서관을 지으면 용인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맞춤형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 지역에 맞는 도서관, 농촌 지역에 맞는 도서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얼마 이상 투여되면은 국가의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의 현안에 맞게끔 좀 이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임기 말입니다. 코로나19 또 겹치면서 그동안 뭐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또 새로운 곳에 많이 몰두하고 일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임기를 쭉 돌아보셨을 때 어떤 성과들 있다고 보십니까? 네,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는 전 세계를 참 굉장히 좀 혼란 속에 갖게 됐죠.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2년 전에 생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적인 대표자인 지방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했던 것이 의정활동의 그 주 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을 만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제한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의회는 그 소임을 다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는 먼저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고 그래서 역사적인 법이 제도적으로 변화를 일궈냈던 것도 저희들의 지방의원들의 안에 공통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와 협력을 해서 경기도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 지원금도 지원해줬고 예.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힘을 썼던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였고요. 예. 그리고 의회 내부에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님들과 다르게 지방의원들은 정책적인 지원 인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다가 정책 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또 구축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시대에 맞는 그 정책 개발을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백서도 한번 발행을 해서 한번 이것을 기록이 좀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구청사에서 강기호 신청사로 지금 저희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온 것이 아마 저희 10대 경기도의회에서 한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쭉 지내보면은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경험이 쌓이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면 차기 경기도의회에 좀 바라는 거, 당부 말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10대 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던 것이 저희 10대 의회고요. 예. 그리고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고 강기호 신청사로 이전됐고 그리고 경기도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특히 경기도 10대 경기도의회에서 한 목소리 외쳤던 것이 이제 결실을 맺은 단계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1대 경기도의회에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10대 의회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전국 17개 의회 중에서 바천격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더 선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저희는 기대하고 또 그리고 응원을 할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멍석이 어느 정도 깔아졌다. 열심히 그렇죠. 이제 일만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이제 끝으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도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일꾼의 집합소, 바로 그게 경기도 의회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진심 어린 충고, 또 질책 또한 새겨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인수인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었습니다.